until you actually see it coming at you in a wall of flame. Yeah, and it's been drying out for 2 years, so it's very volatile. And of course, we have the eucalyptus, which is in the air. It's volatile too, so it just explodes. Very, very terrifying. Fire still came at us, even though we were very well prepared. There were over 200 firefighters here from various areas in Australia that were helping us to fight fire. The last water, of course, is a big problem, so we had to ship in water tanks, etc., to actually deal with it. People were using rollers to blow back the sticks and glass and clear the area, but it didn't make any difference with this fire. It's like 5 minutes in the air that exploded. Cars blowing up before fire even gets near. It's unprecedented. The summer after high school, I took EMT basic and I took the fire academy, which gave me the hands-on experience right away. Once fall came around, I was able to enroll right away in the associate program. And when I was working on my degree towards the end of it, at the last semester, I was already interviewing for positions. The cool thing about firefighting and some of the classes that we have here at MATC is that we have a fire academy, and it's just one semester. It can be taken in the evenings or during the days, depending on your work schedule, and you can learn about the hands-on experience of being a firefighter. First few weeks of our fire academy is all about the basics of how to put on you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how to wear an air pack, how to breathe in these kind of conditions, climbing up ladders, crawling around, dragging hoses. We have our first fire. 자, 문제해결 능력 두 번째 장, 문제해결의 정의와 기본적인 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제 해결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구성 요소, 그 다음에 4가지 기본 사고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스티븐 잡스, 나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 Stay Hungry, 와, 이거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강의했던 거를 보면서 정말 그 뭐지? 내가 많이 이제 알고 싶어하는 그 인물 중에 하나였었어. 그래서 두꺼운 책을 사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Stay hungry, stay foolish 뭐 이런 거 있어서 항상 배고프고 항상 바보처럼 행동해라. 스티븐 잡스의 어떤 그런 거지. 하버드인가 스탠포드 대학의 그 MIT인가 그 합격을 했는데 그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서 양부모 밑에서 있으면서 결국 학교 안 나가고 이제 친구들이랑 그 창고에서 시작한 그 학생 때 그 창고에서 시작한 그 회사가 이제 애플이 된 거. 약간 이제 괴짜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 보니까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고 결국은 좀 말년이 쓸쓸했던 그런 인물이었었지. 어쨌든
카카오 전 대표 최근 강의에서 21세기 필요한 인재상은 과거 르네상스 시대처럼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적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인문학 뭐 이거 다시 막 붐이 일어나지. 다양한 분야에서 있어야 돼. 딱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스티븐 잡스로 예를 들어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는 게 녹화가 막 안 될 때가 많거든. 그래서 능력을 키우고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창의적인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인식이 필요한 거고, 이 문제 인식을 이제 남다르게 기본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스펙을 가진 인재는 학교에서 배운 절차대로 문제가 주어지면 빠르게 해결하지만 처음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은데 이는 교육적인 제도 문제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 자, 사례 연구 여러분들, Y팀장은 국내 태블릿 PC 회사의 마케팅 사업 본부에서 일하고 있다. 회사에서 기능과 디자인 측면에서 기존 태블릿 PC에서 출시되었던 어떤 제품보다 월등한 신제품을 고가격으로 출시하였다. 이외 질문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의견을 공유하시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인 행동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Y팀장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인 행동은 성공적이었을까? 그러면은 관리 활동에서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위의 사례를 통해 성공적으로 문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 이것도 이따가 여러분들 실시간 강의할 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 자, 지금까지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했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 또는 실패했던 사례를 다음 순서대로 공유하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작성해야 돼.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잖아. 이력서 쓸 때 이거를 반드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거든.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이 또 지금 내가 취직하고자 하는 그 회사와 그 목표가 그 회사 인재상하고 맞아야 되거든. 그걸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게. 그래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 또는 실패했던 사례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 문제와 상황을 기술해라.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은 무엇이고 이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었고 이거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최적의 해결안은 무엇이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어울리지를 못해서 늘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내가 뭐 반장을 맡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동아리를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 줄반장을 했든지 지금 줄반장인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를 할 기회가 있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봉착하다가 보니까 친구들에게 나의 얘기를 전달해야 되고 설득을 필요할 때도 있고 또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야 할 때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나는 수줍음이 많다라든지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는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시작을 했고 내가 선생님께 가서 물어봤고 내가 부모님께 물어봤고 이런 걸 했을 때 나는 수줍음을 달래기 위해서 친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친구를 만들었다.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또는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아니면 나는 발표를 조그만 것이라도 하려고 했다. 뭐 아니면은 나는 운동을 했다. 되게 생뚱맞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원인, 그 이유가 그 해결안이 될 수가 있지. 뭘 하기를 시작을 했다. 그랬더니 나는 이거를 극복하게 되었다. 했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난 또 다른 걸 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계속하게 되었다. 난 동아리를 계속하게 되었다. 나는 운동을 계속하게 되었다. 나는 발표를 계속하려고 노력을 했다. 나는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했었다. 이거에 대한 교훈은 내가 나의 의견을 표현하고 또 같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점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나는 이걸 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한 장으로 여러분들 이력서에 딱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의 어떤 사건들이 쭉 있을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을 해서 나중에 어떤 기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필요한 그 내용을 뽑아서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작성을 해서 이따가 한번 잘 든 예와 못 든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그래서 문제 해석의 기본적인 거는 전략적인 사고와 분석적인 사고 굉장히 중요해요. Strategy Analysis. 자, 전략적인 사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만 집착하지 말고 상위 또는 다른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치, 이런 걸 알기에는 참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보이는 이 본질을 파악해야 돼. 요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문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면은 진짜 그 문제 뒤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그
요거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까지 해결하는 거거든. 그래서 전략적인 관점이야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분석적인 사고 전체를 각각의 요소로 나누어서 요소의 의미를 도출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성과 지향형의 문제, 가설 지향형의 문제, 사실 지향의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이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과 지향.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문제들은 성과 지향이겠지. 그치? 기대하는 결과를 명시한 후 달성 방법을 사전에 구상하고 실행을 한다. 난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격증을 명시하고 달성 방법을 사전에 구상하고 실행을 한다. 가설 지향.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전에 과정이나 결론을 가정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검증해보고 다음 단계 일을 시행해본다. 이럴 것이야. 내가 지금 이대로 하면 난 이렇게 될 거야. 요 회사에서 제시한 목표를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 그 목표를 달성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가설. 근데 이 가설이 내가 어떤 직관이 있으면 이 가설이 맞는 거야. 사실 지향의 문제, 상식과 편견을 타파하고 사실적인 객관적 사실로부터 사고와 행동으로서 출발을 한다. 그렇지.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 근데 이 사실을 사실로서 팩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뇌구조 처음에 얘기했었지. 이 뇌구조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사실을 기반에 based on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분석을 했는데 이게 전혀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의식, 문제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 그래서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야. 기존의 인식을 전환해야 돼. 이 인식은 내가 잘못된 걸 수도 있거든. 새로운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외부 자원, 그러니까 어떤 아까 얘기했었지 한계, 그 어떤 그런 거를 인식을 해야 돼. 내 외부 자원이 없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자원이 무엇인지, 가지지 않은 것은 또 무엇인지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 자, 전략적인 사고까지 우리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K 음반 회사인 A사는 음반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C는 제업체인 신입사원이다. 라면 생산 판매업체 N사는 최근 경쟁사인 S사에게 이의자를 내어줄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경합하고 있는 B사에게 추월당할 우려가 있다. 위 사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팀원과 공유하시오. 제시된 각각의 사례 1부터 4는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 발상의 전환, 내외부 자원의 활용 중 어떤 점이 부족해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은 양 기자의 소설 모순에 나온 작가의 내용이다. 이 글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두 명의 소년이 200m 떨어진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로를 향해 출발했다.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들이야, 그치? 파리는 두 소년의 자전거가 만날 때까지 왔다 갔다 했다. 두 소년이 1분에 100m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고 파리는 1분에 150m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 이 파리가 움직이는 총 거리는 얼마인가?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고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줌으로 실시간으로 할 때 여러분들 문제풀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오늘 이따가 보고 수업 잘 듣고 이따가 봐. 고생했어.